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더욱 악랄해진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악용하는 신종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현직 검찰총장 이름과 서명을 가짜로 하여 집으로 문서를 보내는 수법. 두 번째로 가짜 검사실을 만들어 피해자와 영상통화의 배경으로 악용하는 수법. 셋째로 사기꾼 전체가 치밀한 역할극으로 며칠 동안 집요하게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법. 넷째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피해자 휴대폰에 사기꾼들이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악성 앱이 자동으로 깔리게 되는 수법 등을 신종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영상통화 사기에 어느 누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사기꾼들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검사와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거짓말을 하며 322명의 피해자로부터 140억 원을 가로챘다고 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TV에 나오는 검사실과 아주 똑같게 가짜 검사실을 만들어 놓고 근무하는 모습을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면서 배경에 나타나게 하였다고 중앙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고 또한 형벌이 무서워 사기꾼들이 다시는 그런 범죄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법원의 엄한 징역형 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검거된 현금 수거책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던 중 조직원들에게 범죄 수익금을 분배한 계좌를 발견하고 공범들 간의 통화와 카카오톡,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조직원 등을 특정했으며 확인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107명 중 일당 45명을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및 사기 혐의로 검거하였고 이 중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북경 상해 등 중국 내 7개 도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국내 조직원을 지명 수배하고 국외 도피 범인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한 국제 공조 수사로 계속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주범을 두고 역할극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모습의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범죄 형태입니다. 26억 원은 현재까지 1인이 당한 보이스피싱 최대 피해액으로 경찰은 많은 인력과 적극적인 수사로 중간체까지 찾아냈습니다. 피해자는 우체국에서 현금 인출 시 직원이 제시한 보이스피싱 체크리스트 질문에 일관해서 없음으로 표시하였다고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사기꾼들은 성동구에 사는 A씨에게 곧 택배 물품이 주소지로 배송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택배를 시킨 적이 없던 A씨가 전화를 걸자 일당 중 한 명이 자신을 검찰 직원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돼 계좌를 검사해야 한다고 했고 곧 이어서 돈을 보호하고 검사에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이 곧 집으로 가면 돈을 전달하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을 만난 A씨는 우체국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여행용 가방에 담아 그에게 건네주었으며 사기꾼에 걸린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사흘 나일 동안 13차례에 걸쳐 26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일당은 CCTV에 걸려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6억을 탈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중 수거책 4명, 중국 국적의 중간책 3명, 한전상 1명 등 8명을 검거해 송치했고 서울 관악구, 부산시 등에서의 적극적인 수사로 수거책 2명을 더 찾아냈습니다. 현 검찰총장의 가짜 서명, 가짜 검사실 설치, 메시지 확인 순간에 악성 앱 설치 등 신종으로 악용되는 보이스피싱 등에 매일 61건 7억 4천여만 원이 털린다고 MBC 뉴스에 10월 19일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대 정땡땡은 10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과 서명, 빨간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있고 정땡땡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으며 기아의 계좌가 돈 세탁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검찰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걸려왔지요. 아주 잘 다듬어진 모범 공무원의 말투입니다. 전화를 지금 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전화를 받아주세요. 주위에는 절대 알리지 말고 잘못 알려주면 주위 사람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주의할 점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ATM기에서 CCTV 렌즈를 한번 보세요. 그래야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을 왜 찾는지 또는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물으면 아파트 구입입니다. 차 구입입니다. 라고 답변하세요. 본인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1부 성진우 수사관이고요. 정땡땡께서 10월 12일에 저희 중앙지검으로 방문이 가능한지요. 진짜 같은 검사 가짜 신분증과 명함, 구속영장을 사진 찍어 보내는 것은 이미 사기꾼들이 많이 악용한 수법입니다.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검사실을 배경으로 영상통화 걸면서 요즘에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아 일부러 영상통화로 하는 것이라고 사기까지 칩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문자에 온라인 주소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깔리는 악성 앱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문가와 직접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앱이 설치되자 카메라가 작동되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고 휴대전화가 사기꾼 일당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되면서 문자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까지 빠져나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9월 4일 60대 여성이 자기도 모르게 깔린 앱 때문에 8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1차 관문인 은행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은행에서 어떤 정보나 범죄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전화 가로채기 기능까지 추가된 불법 앱도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수상하다고 느낀 피해자가 인터넷 등에서 검색해서 정상적인 금융회사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 수사기관에 신고 전화를 해도 사기꾼들의 전화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방식이지요. 2020년 3분기에 확인된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은 무려 680건이었고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는 악성 앱도 3,500여 건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앱을 설치할 때 금융앱에서 통화 기록을 접근한다는 등의 앱의 목적과 다른 불필요한 권한 같은 경우는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는 2조 4천여억 원, 건수 연 41% 급증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찰 사칭 의심띠에는 010-3570-8242로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범죄 발생 건수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40% 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 건수는 이미 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피해액은 2조 2,934억 원이었지만 평균 환급률은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검찰청 인권감독권 산하에 일명 찐센터, 즉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를 설치해서 보이스피싱에 쓰인 검찰 사칭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수사관이 일가 중에 콜센터 업무를 전담하고 야간 시간대는 당직 수사관이 업무를 담당하지요. 검찰 및 금융기관의 서류가 의심될 경우 시민들이 서류를 사진을 찍어 콜센터 번호 010-3570-8242로 보내면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진위 여부를 파악해 알려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입니다. 피해 구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 예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일단 사기꾼에 걸리면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사기꾼은 항상 내 주위에서 나를 노리고 걸리면 목숨까지 걸고 달려듭니다. 10계명을 알아봅니다. 첫째로 전화로 정부기관이라 하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전화나 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않거나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단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는 먼저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시세요. 여섯 번째로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입니다. 일곱째, 가족이나 지인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먼저 가족이나 지인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출처불명 하일, 이메일, 문자가 오면 아예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하세요.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 그야말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10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하면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하고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고 피해금 환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로 온 송금 요구는 무조건 의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첨부된 온라인 주소는 절대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므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요. 보이스피싱 사기꾼에 걸리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기꾼들은 항상 당신 곁에서 당신을 노리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잘 대처하시고 함께한 시간에 공감을 하시거나 힘을 실어주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